안녕하십니까? 썰태통입니다. 오늘은 습습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고 나도 이제 자식을 4씩이나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나에게 있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내 나이 중년이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왜 그리 씁쓸하기만 하는지. 고만고만한 연년생의 남매 8명을 남겨두고 아버지께서는 한평생을 술로 사시다 알코올 중독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하셨는데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시작이 되었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들어오셔서는 곤히 자고 있는 동생들과 나 그리고 형을 모두 깨워 일렬로 세워놓고는 막무가내로 매질을 하셨다. 곤히 자다 깬 우리들은 무슨 이유로 왜 맞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잠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비틀거린다고 때리고 서 있는 줄이 맞지 않는다고 때리고 또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잠을 자고 있다고 때렸는데 그때 그렇게 한 번 든 수수 빗자루는 수수잎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놓지 않으셨고 때리다 수수 빗자루에 잎이 다 빠져버리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옆집 순이 누나 어머니께서 미자 아버지요. 일학하는교. 이 아들이 무시 죄가 있다고 일하요. 그만 참으소. 미자 아버지요. 하고 말리면 순이 누나 어머니를 방에서 쫓아내시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또 매질을 하시는 것이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순이 누나 어머니께서는 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셨고 어머니께서는 하던 장사를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닫혀있는 방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셨다. 도망갈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방문을 가로막고 앉아있는 술 취한 아버지를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고함 소리는 술 취한 아버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보소. 자야 아버지, 이 문 좀 열어보소. 어서 문 좀 열어보소. 하시며 금방이라도 방문을 부셔버릴 것 같이 문고 리를 잡고 흔들어 대기를 수차례 장사나 하고 있을 년이 뭐한다고 끼왔노 하시며 방문을 여는데 어머니께서는 조금 열리는 방문을 확 밀치며 들어오셨다. 방 안에는 떨어져 나간 수수 빗자루의 잎들이 온 방에 흩어져 있었고 속옷만 걸친 어린 우리들은 허벅지며 등짝할 것 없이 피멍이 들어 방 한쪽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연실색하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움켜쥐시며 새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 나왔소. 이 아들이 당신한테 밥을 달락하대요. 돈을 달락하대요. 아, 뭐 때문에 술만 먹고 오모 아들을 못살게 구요. 당신도 눈이 있으모 한번 보소. 이 아들 몸뚱아리가 5대 사람 몸뚱아린겨. 호랭이 꺼 죽이지. 아이고, 못살기대이, 참말로 못살기대이. 하시며 움켜쥔 아버지의 허리춤을 흔드시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시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누나가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들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술만 잡수고 오모 불쌍한 동생들을 때립니까? 와예? 누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나의 머리채를 획 낚아채시며 이놈의 가시나가 뭐라캤노. 그 주둥아리 다시 한번 놀리봐라. 하시며 누나의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 대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힌 누나는 도끼눈을 부라리며 아버지는 얘 사람도 아인기라에. 엄마 고생하는 거 보도 않는겨? 엄마가 어대 아버지한테 호강을 시켜 달락합니까? 돈을 벌어다 달락합니까? 엄마하고 동생들로 못살게 극하는겨? 엄마, 내 인자 집에 안 들어올 기다. 아버지 주급비모 올 기다. 아버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올 기다. 누나는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거침없이 말을 내뱉고 있었다. 누나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께서는 쥐고 있던 누나의 머리채를 놓더니 이놈의 가시나가 하시며 어머니를 밀치시고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들어왔다. 자야이, 퍼뜩 내 빼거리, 퍼뜩. 어머니께서는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온몸으로 막으시고 누나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가버렸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부엌칼에 손을 베어버렸고 방 안에는 유혈이 낭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도망가는 누나를 향해 부엌칼을 던져버렸고 그 칼은 다행스럽게도 벽에 맞고 떨어졌다. 어머니께서는 누나를 쫓아나가려는 아버지를 죽을 힘을 다해 막으시며 자야 아버지, 자야 아버지. 참으소, 제발 좀 참으소. 차라리 날 지깃비소. 아버지의 허리춤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도 어린 우리들이 걱정이 되셨던지 순이 엄마여.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소. 퍼뜩 좀 데리고 가주소. 언냐. 우쩌던지 순이 아버지 재우레이. 아들 걱정은 말거. 이렇게 하여 동생들과 나 그리고 형은 옆집 순이 누나네 집으로 몸을 숨길 수가 있었다. 그 당시 순이 누나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 데로 사는 편이었다. 순이 누나네 집으로 몸을 피한 뒤 순이 누나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상처난 우리들의 몸에 약을 발라주시며 쯧쯧쯧 너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상을 하노 하시며 긴 한숨을 내쉬셨다. 순이 누나 어머니께서는 형과 나를 다락방에서 자라며 올려 보내셨다. 형과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완식형과 완용이가 나란히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머리맡에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또 있을까 하는 부러움으로 형과 나는 그 과자 봉지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집은 어떠한가. 해가 지는 것이 두려웠다. 밤만 되면 술이 취해 들어오실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밤은 공포 그 자체였고 그 두려운 밤만큼이나 아버지가 무서웠고 싫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아버지의 술주정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로 가서는 돈을 내어놓으라며 대야 안의 물건들을 걷어차 버렸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에게 주먹 다짐을 해대며 어머니의 몸을 만신창 이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였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허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고혈압에 심장병까지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란 이름만으로도 한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함에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누나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고 어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은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누나는 10여 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누나 말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이나 지나서야 아기 엄마가 되어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셔 대던 아버지의 몸은 심한 알코올 중독에 폐결핵으로 이어지면서 기어이 쓰러지고 마셨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버거웠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병원비며 약값을 계속 감당하는 게 버거워서 울산 작은 집으로 아버지를 보내야만 했다.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과 달리 형, 동생 그리고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은 마음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았으면 하고 얘기도 했었다. 아버지께서 울산 작은 집으로 올라간 그해 여름방학이었다. 울산에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편지를 받고는 어머니를 따라 모두 울산으로 갔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신 방은 사촌들의 집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주위에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닭과 병아리 몇 마리가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있는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다. 여기로 오면서부터 늘 홀로 누워 계셨던 아버지. 오랜만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고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또 아버지 자신이 그렇게도 모질게 학대를 했던 자식들이 그래도 반가웠던지 아버지의 눈언저리가 촉촉이 젖어 있는 걸 얼핏 보았다. 울산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버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모습이었다. 자야 아버지, 뭐 좀 잡수고 싶은겨. 닭죽이라도 좀 끼리 줄까요? 응, 아니다. 별 생각 없다. 한마디 말도 힘이 드신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 용대야, 오대 싸다니지 말고 아버지 다리나 주물러 드리라. 알겠제. 어쩌다 형이나 동생들이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려고 하면 나는 무슨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가 주물러 드린다고 하였다. 형과 동생은 아버지 옆에 청포도사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다리를 주물려 드려도 아버지는 청포도사탕을 한 개도 줄 생각을 않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청포도사탕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였다. 여태껏 아버지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나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저녁밥을 먹으러 간다며 좀 일찍 나와 버렸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 버렸고 저녁밥을 먹으러 위치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며칠째 계속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다. 사실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내가 눈도 마주치기 싫은 아버지 곁에서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뜯지도 않은 청포도사탕 봉지가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밥 묻고 내려가서 아버지 다리 더 주물러 드리라. 알겠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와 갑자기 벙어리가 된도. 알겠나. 나는 괜히 신경질이 났다. 와 나한테만 시키노. 그라모 밥 처먹고 그것도 안 할락 했더나. 퍼뜩 묻고 못 내려가나. 어머니의 분위기를 봐서는 더 이상 대꾸를 할 수가 없어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와 갑자기 벙어리가 된도. 알겠나. 나는 괜히 신경질이 났다. 와 나한테만 시키노. 그라모 밥 처먹고 그것도 안 할락 했더나. 퍼뜩 묻고 못 내려가나. 어머니의 분위기를 봐서는 더 이상 대꾸를 할 수가 없어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잘 먹던 밥이 이상하게 맛이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는 내려와 버렸다. 문 앞에서 들어가기가 싫어 어정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모기장을 걷고는 들어갔다. 아버지께서는 엎드려 누워 계셨다. 아버지의 다리 주무릴까에. 나는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다.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의 어짝까에. 그래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그런데 조금 전 저녁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내려오니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안에서 비릿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께서는 이부자리에 검붉은 피를 쏟아내시고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에는 하얀 청포도사탕 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죽을 끓여 가지고 내려오셨다. 나는 얼른 나가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께서는 울산 작은 집으로 오시기 전에도 가끔 각혈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다. 왜 그런지 조금도 슬프지가 않았다. 눈물도 나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의 빈소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시로 아버지에게 잔을 갈아드렸다. 어이그, 이기 자시고 싶어 어찌 가겠는겨. 자야 아버지. 실큰 드소. 아버지의 상여가 나가는 날 상두꾼의 뒤를 어머니, 형,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물론 동생들과 나도 뒤를 따랐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누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뒤따르는 나의 입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청포도사탕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소리꾼의 애달픈 장송곡은 여태껏 참고 살아온 어머니의 가슴을 헤집어 버렸는지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늦여름 들녘에 애전하게 울려 퍼져만 갔다. 이상 썰태풍이었습니다.